발품대행소 거기. 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지난 시간 레미안 엘리니티 현장 답사에 이어 오늘은 청약에 앞서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약장 점검 2탄 거기가 궁금하다 편은 사업 개요와 입지, 상품 분석, 분양가 그리고 청약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레미안 엘리니티는 서울 동대문구 용도 6구역에 조성됩니다. 레미안 엘리니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1층 16개 동 총 1048세대로 구성됩니다. 이 중 475세대를 일반에 분양하는데요. 전용 51, 59, 74, 84 등 총 15개 타입으로 공급됩니다. 입주는 오는 2022년 8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엔 레미안 엘리니티가 들어서는 용도 6구역을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동부에 위치한 동대문구는 동쪽으로 중랑천을 경계로 중랑구 광진구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종로구와 접해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 성동구, 북쪽으로는 성북구와 접해 있죠. 우스갯소리지만 대한민국 보물 1호인 동대문은 동대문구에 없습니다. 서울 의류와 패션의 메카로 불리는 동대문 시장도 대부분은 종로와 중구에 걸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동대문구를 떠올리게 하는 랜드마크 시설이나 명소가 없다는 뜻이겠죠? 굳이 꼽자면 청량리가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88로 대변되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 낡고 오래됐다는 인식이 강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동대문구가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접근성과 평지라는 장점으로 한때 주요 부도심 역할을 하면서도 부정적 이미지로 평가절하됐던 청량리 일대가 동부권 최고의 상업지역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GTX 등이 통과하게 될 청량리역이 강북 교통의 요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면서 용두동, 제기동, 휘경동 등을 중심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용두동 주택 재개발을 비롯해 청량리 역사 개발 사업, 전농 답심리와 이문 휘경 뉴타운 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이 중 레미안 엘리니티는 용도 6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아파트입니다. 용도 6구역 정비사업은 53,370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총 1,048세대와 어린이집, 근생시설, 소공원, 경관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교통 환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미안 엘리니티는 제기동역과 신설동역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역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두 역 모두 초역세권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 현장 답사편에서 보신 것처럼 제기동역은 도보 7분, 신설동역은 6분 정도 걸렸습니다. 먼저 제기동역은 현재 1호선 라인이 지나고 있는데 향후 동북성 경정철이 대통되면 환승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성 경정철은 왕십리역과 제기동역, 고려대역, 미아 사거리역, 월계역, 하계역, 상계역 등 16개 정차역을 잇는 총 연장 13.4km 노선입니다. 오는 8월 교통소통대책 승인 등 인허가 과정을 거쳐 사전 행정 절차를 10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11월 실착공될 예정으로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신설동역은 현재 3개 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경전철 우이 신설선이 그것입니다. 사실 신설동역은 도시철도 역사상 최초의 탄호선 황승역입니다. 지난 1980년 서울지하철 2호선이 첫 개통된 구간이 신설동부터 종합운동장 구간이었기 때문에 신설동역에서 1호선과 2호선 환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을지로 입구역부터 성수 구간이 개통되면서 신설동역은 본선에서 떨어져 성수 지선이 됐습니다. 나중에 서울대 입구부터 을지로 입구 구간이 개통되고 본선에 시청역과 신도림역이 생기면서 현재 신설동역은 2호선 환승역으로서의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아무튼 신설동역에서 2호선 본선에 진입하려면 성수역까지 가야 하는데요. 출퇴근 시간대에는 7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전동차가 출발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개통된 우이 신설선은 동대문구 신설동역에서 강북구 우이역을 잇는 서울시 최초의 경전철 노선입니다. 신설동역에서 보문, 성신여대 입구를 지나 정릉, 삼양, 북한산 우이역까지 13개 역 11km를 연결합니다. 우이 신설선은 출퇴근 시간대에 2분에서 5분 간격으로 운행되지만 2량짜리 차량이어서 한 번에 많은 승객은 태울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미래 교통망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청량리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현재 청량리역은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원선, 강릉선 등 국철 위주의 간선 기능을 하는 6개 노선이 운영 중인데요.
앞으로 GTS-B, GTS-C와 함께 면목선, 강북 횡단선 등 4개 신규 노선이 계획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량리역을 신규 철도 노선과 기존 교통수단의 환승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 광역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인접 지역의 업무시설과 공공주택 등을 공급해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량리역이 광역교통의 허브로 자리 잡게 돼 인근에서 진행 중인 개발 사업들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미안 엘리니티에서 청량리역까지는 차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강북 지역이 그렇듯 학군을 보고 이주해 오는 세대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두동이 속해 있는 동대문구도 학군 프리미엄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초등학교가 가까운 단지가 프리미엄이 더 있다 정도로만 판단하면 될 듯합니다. 레미안 엘리니티에서는 종합초등학교가 가깝습니다. 단지 중앙에서 학교 정문까지 직선거리는 약 300m입니다. 지난 시간 단지 남단에서 학교 정문까지 걸어서 약 7분가량 걸렸는데요. 아이들이 등교하는 데는 동에 따라 거리와 시간 차이가 나겠죠. 종합초등학교는 1922년 숭인보통학교로 개교해 약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현재 6개 학년 26개 학급에 총 552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서울 동부 1학교군에 속합니다. 대강중, 경희중, 정화여중, 경희여중, 성일중, 청량중 등이 있는데요. 추첨에 의해 학교군 내 중학교에 배정됩니다. 단, 체육특기자, 특수교육 대상자, 근거리 배정 대상자는 별도 계획에 따라 특별 배정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입니다. 서울시 고등학교 배정은 정기와 후기로 나눠 입학 전형이 진행되는데요. 정기는 영재학교, 특목고, 특성화고 및 예체능고 등을 대상으로 하고 후기에 일반고, 자립형 공립고 등의 전형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등학교 입학 전형은 후기를 말하는데요. 고교 선택제를 통해 단일 학교군, 일반 학교군, 통합학교군 등 3단계에 걸쳐 선지원, 후추천 방식으로 학교가 배정됩니다. 이중 거주지와 가까운 일반 학교군은 소속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 교를 선택해서 지원하고 지원자 중에서 지망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40%를 전산 추첨해서 배정합니다. 용두동 고등학교 학구는 동대문구, 중랑구가 속한 동부학교군에 들어갑니다. 자사고는 대강고, 경희고가 있고 자유령 공립고는 청량고, 면목고, 원무고가 있으며 일반고는 태능고, 동국대 4대 부고, 휘경여고, 경희여고, 해성여고, 송곡고, 중화고, 신영고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편의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용두동이 속한 동대문구는 전통시장이 많은 동네입니다. 이 일대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 밀집 지역인데요. 대표적으로 제기동역에 위치한 경동시장과 서울 양령시장이 유명합니다. 청량리역 부근으로는 청량리 청가물 도매시장과 수서물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동북부 최대의 도매시장인데요. 심야 시간에 새벽 도매시장이 볼만합니다. 대형마트로는 이마트 청계천점, 홈플러스 스페셜 동대문점을 이용할 수 있고 청량리 역사에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는 고대 안암병원, 서울 동부병원, 서울 성심병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녹지 면적이 부족한 구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 평균 녹지 면적은 2018년 기준 평균 54만 8,348제곱미터인데 비해 동대문구는 평균에 못 미치는 40만 4,205제곱미터에 그치고 있습니다. 녹지가 많은 강남구 156만 제곱미터, 서초구 142만 제곱미터, 강서구 114만 제곱미터에 비하면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건 1인당 공원 면적입니다. 자치구별 1인당 공원 면적을 보면 동대문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종로구와 강북구는 녹지 면적은 작지만 1인당 공원 면적은 큽니다. 종로구가 70.9제곱미터로 가장 높고 이어 강북구 44.4제곱미터, 서초구 36.6제곱미터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면 동대문구는 1인당 공원 면적이 3.4제곱미터에 불과해 종로구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레미안 엘리니티 주변에는 녹지 공간이 꽤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청계천과 이어지는 성부천이 흐르고 가까운 곳에 선농단 역사공원과 숭인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중 성북천은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향후 용두동의 프리미엄을 판단할 때 하나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자전거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자전거 하이웨이, 일명 CRT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기존에 단절됐던 자전거 도로를 촘촘히 연결해
광화문부터 여의도를 잇는 남북 노선과 청계천부터 한강을 연결하는 자전거 간선망을 완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중 동서를 연결하는 CRT 노선은 청계천,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 한강으로 이어집니다. 청계천과 이어지는 성북천과 연결되면 서울 도심에서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 주거지역으로 자전거 이동이 쉬워집니다. 청계천과 성북천을 잇는 자전거 도로는 올해 8월까지 연결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제 레미안 엘리니티 단지와 타입별 평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단지를 좌우로 가로질러 보행로를 설계하고 주변으로 주민 운동시설과 조경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단지 북서측에 201동과 202동이 도로 건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용도 6구역 사업시행 계획도를 보면 이쪽 택지는 임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임대비율 의무화 조항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서울에서는 이렇게 별도동으로 구분해서 배치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이런 단지 배치는 조합이든 시공사 등 사업 시행과 관련된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겠죠. 차량 출입구는 북측 101동과 102동 사이, 남측 107동과 109동 사이, 그리고 남동쪽 모서리에 상가 출입구 등 3군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출입구는 동서, 북측에 1개씩 총 3군데가 마련되어 있네요. 상가동은 단지 사면 도로 중 가장 큰 무학로 쪽 농두 롯데캐슬을 마주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대는 대부분 남향, 남동향,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향을 바라보는 107동과 109동, 111동은 앞쪽으로 용두시장을 비롯한 저층 건물들이 있어 고층부는 앞쪽으로 막히는 부분이 없고요. 104동 3호부터 5호 라인은 성북청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12동부터 114동 2, 3호 라인은 용두 롯데캐슬 단지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들은 단지 내 뷰입니다. 그리고 레미안 엘리니티 건폐율은 22%로 그다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동간 간격이 좁아 보입니다. 단지 우측에 자리한 112동, 113동, 114동은 방 배치에 따라 동간 간섭이 있을 듯합니다. 이는 101동과 104동, 107동과 108동, 110동과 111동, 102동과 103동, 103동과 106동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세대별로 전면부와 후면부로 엇갈리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신경이 쓰일 만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단지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조합원에게 배정된 물량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물량은 일반 분양 전에 이미 선점이 끝나 나머지 잔여분을 갖고 동호수 추첨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고층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고층을 미리 가져갔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레미안 엘리니티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호수 표를 보면 조합원이 선점한 동호와 일반 분양하는 동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보면 서너 개 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층은 조합원 물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레미안 엘리니티 14개 동 중 3개 동은 최고 층수가 21층이지만 나머지 동들은 11층부터 19층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층과 중층 이상 기준층을 5층으로 친다면 저층과 중층 이상으로 나뉠 확률은 50대 50 정도 됩니다. 물론 동호수 추첨 전에 청약해서 당첨되는 것이 먼저죠. 이제 타입별 평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평면은 면적대별로 세대수가 많은 타입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서울에 공급되는 레미안 엘리니티는 최근 경기도에서 선보인 단지들과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세대의 98%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호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근 트렌드인 현관, 거실, 주방 등에 설치되는 팬트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51 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51 A 타입과 51 B 타입은 현관, 거실, 주방, 안방 구조는 동일하고 침실 2와 침실 3 구조와 크기만 약간 다릅니다. 방 3개, 욕실 1개로 구성됩니다. 현관 좌우로 거실과 주방이 길게 뻗어 있어 공간감은 있어 보이나 기역자형 주방은 상부장이 작아 수납 공간이 좁아 보입니다. 63세대가 공급되는 59 A 타입은 단지 외곽부에 배치됩니다. 서울 아파트라도 전용 59 이하는 발코니 삭제가 없는데도 평면 구성이 아쉽습니다. 안방 드레스룸이 없고 부부 욕실에 샤워 부스도 없습니다. 51 타입과 마찬가지로 주방도 답답해 보이네요. 다음은 70세대가 공급되는 74 B 타입입니다. 74 B 타입은 단지 우측 무학로와 접해 있는 112동부터 114동에 배치됩니다. 2호 라인 세대는 침실 1과 침실 2가 북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방에 작지만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84A와 84B 타입은 전형적인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현관과 공용 욕실 방향과 구조만 다르고 나머지 평면은 동일합니다. 84A는 67세대, 84B는 87세대가 공급됩니다.
전 세대에 남양 위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84 타입에도 안방에 작지만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디귿자형으로 식탁 배치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키 큰 장이 길게 준비되어 있어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자리도 충분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는 같은 평면 타입이라도 층과 동별 라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51 타입은 5억 9,100만원부터 6억 2,800만원, 59 타입은 6억 9천만원부터 7억 3,400만원, 74 타입은 7억 9,700만원부터 8억 3,900만원, 84 타입은 9억원부터 9억 6,700만원 수준입니다. 주택대금 납부는 계약금은 1, 2차에 걸쳐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나눠내면 됩니다. 동대문구 수도권 가밀 억제 권역이며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및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9억원 이하는 LTV 40%, DTI 40%가 적용됩니다. 9억원 초과분은 LTV가 20%만 적용됩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51부터 84까지 타입별로 1,590만원부터 2,090만원입니다. 또 시스템 에어컨을 비롯해 빌트인 주방 가전, 중문 등 추가 유상 옵션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상 분양가를 살펴봤는데요. 이를 확장비와 옵션을 제외한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로 환산하면 2,745만원 수준입니다. 그럼 이제 주변 지역 시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지인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동대문구 아파트 3.3제곱미터당 가격은 3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 평균인 31%보다 높고 한동안 호사를 누렸던 마용성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 기간 마포는 35%, 용산은 26%, 성동은 32%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오름세는 최근 동대문구 개발 호재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크게 청량리역과 제기동역 일대의 정비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동대문구 재개발은 노후주택 정비와 함께 지역 내 마이너스 요소를 제거하는 효과까지 플러스 알파로 작용해 즉각 상승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대문구는 동마당 아파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뉴타운 입주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전농동이 가장 높고 용두동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반면 휘경동과 이문동은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레미안 엘리니티 주변 단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분양가 분석은 인근 분양단지나 신축 등 유사 비교군이 있어야 하는데 이 주변에는 직접 비교할 만한 단지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단지를 보면 용두동에서 지난 2019년 1월 분양한 이편한세상 청계 센트럴 폴에가 있습니다. 654세대 규모의 이편한세상 청계 센트럴 폴의 분양가는 51 타입 5억 2,660만원, 59 A 타입 7억 2,100만원, 74 타입 8억 2,620만원, 84 A 타입 8억 4,780만원 수준입니다. 청량역 인근에서 2019년 4월 분양한 115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청량역 한양 수잔 192는 84 타입 분양가가 8억 9,900만원부터 10억 7,8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범위를 넓혀 입주 5년 이내 1000세대 이상 단지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입주한 1702세대 규모 왕십리 뉴타운 텐스힐 1차는 59 타입은 올 들어 1, 2층 저층이 10억 7,500만원과 11억 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또 72 타입은 12억 3천만 원에, 84 타입은 13억 원 중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왕십리 뉴타운 텐스힐 1차와 맞닿아 있으면서 2016년 11월 입주한 2529세대 규모의 센트라스 1, 2차 59 타입은 올 들어 12억 원 중후반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84 타입은 14억 원 초중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 보문동에 2017년 4월 입주한 1186세대 규모의 보문 파크뷰 자이는 59 타입이 8억대 후반에 72 타입 9억대 초반, 84 타입은 10억대 중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미안 엘리니티는 주변에서 최근 분양한 단지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고 기입주 단지 시세보다는 낮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차이는 분양가와 인근 단지 현 시세를 단순 비교한 것이고 레미안 엘리니티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 옵션 비용, 대출 이자 및 취등록세까지 계산해 보정하면 그 차이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약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레미안 엘리니티는 이번에 분양하는 475세대 중 379세대는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 96세대는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으로 특별 공급합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0년 6월 11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이고 세대 구성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청약 과열지역이기 때문에 전용 8호 이하 당첨자는 100%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당첨자 선정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또 동대문구는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3억 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분양가가 9억 원 이상일 경우 증빙 서류까지 첨부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일정을 보면 특별 공급은 6월 22일 월요일, 일반 공급 해당 지역 1순위는 6월 23일 화요일, 기타 지역 1순위는 6월 24일 수요일, 2순위는 6월 25일 목요일에 진행되는데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6월 23일 당일 1순위에서 마감되겠죠. 당첨자 발표는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품대행소 거기가 준비한 레미안 엘리니티 청약전 점검 2탄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대행소 거기